오늘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생체 리듬을 바로잡기 위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생체 리듬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잠자는 시각이 일정하지 않아서 생체 리듬이 조금 망가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루를 생활하다 보면 낮인데도 잠이 오거나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저의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진 생체 리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 스스로도 느끼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봅시다. 생체 리듬을 바로잡기 위한 습관입니다. 해가 뜨면 몸이 활동을 시작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못 지켜서 매일의 삶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면 안 되겠죠. 질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생체가 지닌 리듬을 잘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백수가 아닌 이상 매일에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일정한 시각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다들 하루의 삶이 있을 테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죠. 그런데 금요일에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휴일이니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새벽 늦게 자서 다음 날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이죠. 그러면 기상 리듬이 망가져 월요일에 기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월요병을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월요일이 싫어지고 힘들어지면 한 주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생체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유혹을 물리치세요. 평소와 같은 시각에 평일과 똑같이 잠을 주무세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도 평일과 같이 똑같은 시각에 일어나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월요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젖혀서 햇살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체내의 시계를 바로 잡는 겁니다. 저는 이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햇살로 아침을 알리는 것이죠. 일어나자마자 음악을 틀고 거실 커튼을 양쪽으로 끝까지 젖힙니다. 그러면 아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깨우러 갑니다. 이게 저의 아침 기상 패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잘 일어나는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안 하거든요. 원래 간단하게 커피와 과일 정도는 먹었는데 이것마저도 다이어트 핑계로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안 하면 체내 시계의 초기화가 안 된다고 해요. 어쩐지 아침을 걸은 뒤부터 하루가 좀 피곤하긴 했어요. 그게 그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시 아침을 먹도록 해야겠네요. 아침 식사가 비만 예방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실험 결과 아침밥을 먹지 않은 쥐가 비만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꼭 합시다. 네 번째는 낮에 충분히 활동하라입니다. 이건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자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 몸입니다. 생체 리듬에 순응하기로 해요. 하루를 열심히 살면 저녁에는 몸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도 잘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한 운동으로 피로감을 맛보면 정말 꿀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활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밤잠이나 아침잠이 없어지는데 그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요. 낮에는 충분히 몸을 움직입시다. 다섯 번째, 체온 변화를 의식한다.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밤이 되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잠을 자기 위해 몸이 준비를 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체온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노력을 하고 체온이 내려가려고 할 때 잠자리에 들어라는 말인 것 같은데 노력을 해볼 수 있겠지만 평소 해보지 않은 거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팁이 있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 체온이 변하죠. 맞습니다. 어차피 씻기도 해야 하지만 잠들기 전에 이 행위를 통해 체온의 변화를 주고 수면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잠 잘 오는 방법입니다. 수면을 조절하고 싶으신가요?
잠들기 1시간쯤 전에 목욕을 하고 책을 잠깐 읽다가 잠이 오면 잠을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게 반복되면 매일 규칙적으로 잠을 잘 수 있답니다. 6번째, 밤에는 가급적 강한 빛을 쐬지 않는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표를 쳤습니다. 밤에는 강한 빛을 쐬지 말라고 돌려서 말했지만 잠자기 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 잘 오는 방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의 빛은 우리 시신경에 들어와 멜라토닌 합성을 방해합니다. 잠이 오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니 잠이 안 오는 거죠. 또 화면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로 인해 뇌가 각성되어 있어 더 잠이 안 옵니다.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하고 학교는 가야 하니 폰을 덮어두고 잠을 청해봅니다. 도무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몇십 분을 눈을 감고 있어도 방금 본 화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잠이 안 오니 폰을 다시 켭니다. 그러면 밤을 꼴딱 새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죠. 모두 경험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폰을 손에서 놓읍시다. 목욕을 하고 책을 읽으며 수면 유도 해봅시다. 규칙적인 생활,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리듬을 바로 잡기 위해 이 당연한 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상 시각, 잠드는 시각, 식사 시각 이 세 가지만 규칙적으로 해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체 리듬을 바로 잡으면 수면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세요. 누구도 아닌 당신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